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세 번째 단원, 색채, 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게 되면 또 한없이 어려워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색채 체계 부분은 표준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암기 위주의 그러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어려운 파트라기보다는 좀 외울 게 많아서 귀찮은 과목, 그리고 여러 개의 표준과 서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고 좀 그런 부분이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과목 공부했죠? 색채, 지각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색을 지각하는가, 보고 느끼는가, 그래서 그 보고 느끼는 색의 특징들, 그리고 우리가 색을 보면서 그냥 빨간색이구나 라고 하지 않고 그 색을 보면서 감각, 감정, 심리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 했었죠. 그죠? 우리 색채 심리라고 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컬러나 이런 것들도 다 이 사회생활 하면서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단들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체계라는 것을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빨강을 빨강이라고 알고 있고 상대방은 빨강을 레드로 알고 있어요. 서로 같은 한국인인데 쓰는 말이 달라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야, 빨강 갖고 와 그러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먹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못 알아먹으니까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그러면 서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야,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하면서 서로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합의해야죠. 야, 그럼 우리 이 색은 있잖아, 빨강으로 하자. 아니야, 레드로 하자. 그러면 이제 합의하는 거예요. 그럼 빨강으로 하자. 대신 다른 거는 내 말대로 노랑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속하고 규칙을 정하고 표준을 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색채, 뭐라 그래요?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계. 그러면 체계를 잡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다? 소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채 체계를 다른 말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표준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 말도 지금 어떻게 표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표준어 그러죠. 자, 이렇게 표준을 정하는 곳이 어디에 우리나라는? KS입니다. KS, 자, 코리아 스탠다드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표준들을 다 정해줍니다. 물론 표준이 변경이 되기도 하지만 여하튼 우리는 이 KS에서 정한 표준을 근거로 해서 소통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은 기존에 배웠던 우리가 주관적인 지각과 주관적인 뭐예요? 심리적인 부분을 체계를 통해서 뭐 한다? 객관화시킨다. 그러면은 이것은 소통을 하되 완벽한 소통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는 진짜 완벽하게 소통을 하더라도 서로 오해하게 돼 있고 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맞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 있다? 오류를 줄이고 오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런 게 있어도 문제인데 없다면 어떻게 해서 더 하겠죠. 그죠? 자, 이 부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자, 표준이란 말과 비슷한 거는 법, 규칙, 약속, 이런 것들이에요. 풍습, 관습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 그래서 색채 표준이 현대 와서 이렇게 이런 현대적인 표준색이 있었지만 과거에도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색채 체계 개념은 아니었지만 비슷하게 이 색채 체계를 이렇게 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색의 질서와 규칙을 정해가지고 나름 표준을 정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최초의 이러한 색채 표준, 지금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현대적인 것에 발판이 된 최초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라는 거, 그거는 좀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색채 체계를 정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소통하려고. 소통은 뭐예요? 전달하는 거죠. 소통. 그리고 그래서 저장하고 전달하고 재현한다. 저장하고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서로의 규칙과 약속인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색채 표준을 정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 색채 표준을 정하죠. 정할 때 어떤 규칙들이 있는가?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간혹 나오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얼씨구나 절씨구 하고서 막 정해 놓으면 안 되죠. 그죠? 함께 우리가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싸운다고 표현을 해서 그러는데 원래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조율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이제 국회는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싸우긴 하죠. 그죠? 사실은 그러한 합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동네 옛날처럼 어떤 시족사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일본도 하루면 뭐 어떤 돈 많은 아가씨는 무슨 자기 취미는 뭐 우동은 일본에 가서 먹고 다음 바로 그날 오는 거예요. 참 웃겼어요. 그 예전에 그 방송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이웃 나라가 이제 뭐 예전처럼 먼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예전에 유럽에 무슨 하루 만에 몇 군데의 나라를 갈 수 있는가 도전해가서 30몇 군데를 하루 만에 간 그런 기네스를 기록한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각 나라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아주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저 먼 그리스에서 막 금융위기가 오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막 중국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 IMF가 오면 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그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서로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같이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다. 이제 지구촌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표준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호환되는 기록 방법이라든가 국제적인 기호를 사용한다. 자, 국제적인 표준을 정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나라는 KS고 ISO입니다. ISO. 우리 교재에도 68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국제표준화기구라 그래서 ISO가 1947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국제적인 표준을 정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표준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효율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코드 이렇게 2구짜리죠? 근데 이 구멍 코드 꼽는 게 2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출을 하려고 했을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3구짜리도 있거든요. 이걸 웬만하면 같이 통일해버리게 되면 수출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죠. 물론 이런 국제적 표준도 있고 또 자기 나라마다 맞는 또 표준을 성립하지만 웬만하면 우리나라도 표준을 만들 때는 국제적 표준을 근거로 해서 만든다. 이거. 두 번째는 색표들은 동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뭐냐면은 이 표준을 정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서로 전달이 돼야 되니까 이걸 척도화 시켜야 되거든요. 척도화라는 거 우리 전 시간에 배웠지만 수치화 시킨다고 했는데 수치화라는 부분이 뭐예요? 간격. 그러니까 색을 보게 되면 우리 기본적으로 R, Y, G, B, P라는 5가지 기본색이 있고 여기는 YR이라고 돼 있어서 요 주황색을 우리가 대충 정해 놓지만 이 사이사이 간격이 어떻게 해요? 등간격. 그러니까 같은 간격이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렇게 소통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색의 3요소인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표기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체계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 과학이라는 얘기 했었죠.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과학이라는 게 엄청 무슨 대단한 뭔가 맹신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과학도 틀릴 수 있고 과학도 오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줄이기 위한 하나의 논리적이고 체계화된 그러한 방법을 과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실용적이고 재현이 가능해야 되고요. 어떠한 안료나 이러한 색료를 사용해서도 재현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 조건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납득이 가요. 암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우리나라만 그 표준을 정하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영국은 BS, 브리티시 스탠다드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 독일은 DIN, 그 다음에 미국은 ASA, 국제 표준화 기구는 ISO,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뭐죠? JIS,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나라마다 표준을 정하는 곳이 있다. 자, 우리나라는 어디서 정한다? KS에서 정한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KSA, 뭐, 0011 하면 뭐, 물체색에 대한 표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A, B, C, D 해가지고 각
그 분야마다 이렇게 뭐가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사이트가 있거든요. KS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할 때 우리가 색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무슨 색? 빛의 색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색이 있었습니까? 물체 색이 있다고 했었죠. 그죠? 물체의 색. 이거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빛의 색에 대한 표준과 물체 색에 대한 표준을 둘 다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그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그 표색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 표색계. 뭐라고 한다? 표색계. 표색계가 뭐예요? 한자어예요. 그냥 별로 안 어려워. 색의 표준을 정하는 방법, 체계 그런 뜻입니다. 그게 표색계예요. 뭐라고요? 색의 표준을 정하는 방법, 표색계. 이것은 여러분 어떤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약속이니까. 자, 우리가 안녕, 왜 안녕이죠? 그냥 안녕이라고 했잖아. 안녕이라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 안녕을 쓰는 거지.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표색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양이 많아 보이고 또 각각마다 쓰는 방법들이 틀려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잘 이해를 하고 알고 듣고 배우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색채 체계가 제일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색채 지각이 더 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색채 관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뭐 엄청 어려워서 못할 정도는 아니라 5가지가 뭐 있었어요? 색채 지각 해봐요. 뭐야? 색채 지각, 색채 심리, 색채 체계, 관리하고 디자인. 이렇게. 여러분 이 시험을 보면서도 과목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모르면 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시죠. 아셨죠? 자,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이제 선생님이 그 예문사에서 쓴 컬러리스트 자격증 필기 강의 그 문제집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꼭 선생님 교재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나 들으셔도 되는데 뭐 교재를 아직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예문사 선생님 교재를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항상 강의를 듣고 나면 어떻게 알았어요? 교재를 보고 그 교재에 있는 이론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색의 표준을 정하는 데 두 가지가 있어요. 빛의 색에 대한 것은 혼색계라고 합니다. 무슨 색계? 혼색계. 혼. 우리 귀신 심령 사진 찍었다 그러면 빛 사진 안에 이렇게 빛 같은 게 탁 찍히면 뭐 혼색계다 이렇게 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르겠어요. 그건지 진짜인지는. 하여튼 그냥 아유라고 한 소리예요. 그래서 빛의 색에 대한 체계를 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혼색계라고 한다. 자, 반대로 물체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현색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표준을 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색계. 이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혼색계와 현색계의 각각 대표적인 표색계들이 있거든요. 자, 혼색계는요, CIE 표준 표색계라는 게 있습니다. CIE는 국제조명위원회라 그래가지고요, 이런 빛이나 조명, 빛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토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표준을 만들고 개선해서 각국의 어떤 규칙을 정하고 뭐 규격을 정하는 이런 국제적인 기구입니다. 예,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국제단체, CIE. 그래서 보통 이 빛의 색에 대한 표준은 거의 다 어디서 정한다? CIE 표준 표색계. CIE 뭐라고 한다? 표준을 정하는 표색계. 여기다 하나. 그 다음에 현색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먼셀 표색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먼셀 표색계. 누가 만든 걸까요? 네, 먼셀이 만든 거죠. 아, 이것도 조용호 표색계 막 이렇게 선생님 이름 따서 하면 좋은데, 그지?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연구 좀 해서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NCS 표색계, 그 다음에 PCCS 표색계, DIM 표색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먼셀, NCS, PCCS, DIM.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 표색계라는 게 있는데,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이 혼색계와 현색계를 두 개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오스트발트 표색계를 어느 쪽에 놓느냐는 아직도 좀 말이 좀 많아요. 혼색계 쪽이다, 현색계 쪽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했는데, 그냥 중간 정도 된다. 그래서 현색계, 혼색계 다 포함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건 나중에 왜 그런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하튼, 이렇게 벌써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표색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이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해, 헷갈려, 어려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건데 차분하게 그 원리를 알고 하나하나마다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색의 체계를 정하는 것을 우리는 소통할 목적에서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경험이 다르고 우리 기억생 얘기했었죠? 서로 다른 경험과 경험의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외국인은요,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집에 오면 신발 신고 들어온다고.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 근데 그건 기분 나빠야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 문화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율하고 합의하고 표준을 정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색의 이름이라든가 색을 사용하려면 그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해야 한다. 소통하려고. 그래서 그 표준을 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표색계라고 한다. 그래서 빛의 색과 물체의 색의 종류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있었죠. 이건 뭐야? RGB, 물체의 색은 CMI. 그래서 빛의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혼색계라고 한다. 그 다음에 물체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거 뭐라고 한다? 현색계, 진짜 색계, 현색계, 현재 존재하는 색계. 이렇게 욕같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혼색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CI 표준 표색계라고 하는데 또 이 안에도 또 표색계 안에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XYZ 표색계, 뭐 YX, Y 표색계, 그 다음에 LAB 표색계, LCH 표색계, LUV 표색계 이런 식으로 벌써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쳐서 요거예요. 근데 또 이제 각각마다 또 특징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외울 게 너무 많다. 외우는 거가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시험 문제가 또 하나 더 추가돼서 RA의 표색계라는 게 또 나오고 있어요. 죽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죠? 몇 개나 해야 돼? 일단 CI 표준 표색계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표색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스발트 6개, 7, 8, 9, 10 요즘엔 또 RA에 1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고 와 색채 체계 되게 어렵다는데 이 부분들을 어려워할 필요 없는 게 다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이거는 암기해야 될 게 많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 이렇게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표색계를 사용하느냐? 그럼 바로 먼셀 표색계를 사용해서 먼셀 표색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표준을 정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NCS는 어디서 만든 거냐? 스웨덴에서 만든 표색계예요. 어디서? 스웨덴에서 만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떤 나라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부터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표색계는 뭐다? 먼셀 표색계다.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 만든 표색계는 뭐다? 그러면 NCS 표색계다. 무슨 표색계? NCS. 그래서 그 다음에 PCC는 어디서 만든 거다? 일본에서 만들었다. DI는 독일에서 만들었다. RA도 독일에서 만들었다. CI 표준 표색계는 국제 조명위원회에서 만들었다. 요 정도는 일단 먼저 알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주로 어느 것? 먼셀 표색. 선생님 PCCS 일본. 예.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일본이 자기들에게 맞는 또 표준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먼셀 표색계를 그대로 쓰지만 약간 우리식으로 또 약간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셀 표색계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표준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약속을 만들 때 먼셀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먼셀 표색계를 도입할 때 먼셀이라는 그 표색계는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또 한글화해야 되잖아. 그럴 때 이제 최초에 우리나라에 IRI라는 색채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소에다가 국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나름 먼셀 표색계를 한글화 표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통 IRI 표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표준은 정작 어디서 만든다? KS에서 만든다. 그래서 KS에서 중간에 IRI에서 사용하던 거를 가지고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 예를 들어서 색상 같은 경우 이제 그 먼셀에서 뭐라고 해요? 옐로 레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IRI에서는 옐로 레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KS에서는 그걸 오렌지라고 했었어요. 기존의 IRI가 먼셀에 근접하게 그래서 옐로 레드로 막 쓰고 있다가 갑자기 표준이 오렌지로 바뀌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막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2015년 6월 달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옐로 레드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는 먼셀 표색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아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색채 표준은 뭘 공부하는 거냐? 그럼 바로 혼색계와 현색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I 표준 표색계의 각각 X, Y, Z, Y 이거 배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 배우면 되고 먼셀, NCS, PCS, DIN, RAL. 그래서 선생님은 설명할 때 약간 이 먼셀과 붙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해야 하는 양은 많은 게 아닌데 뭐가 헷갈리는 거야?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헷갈리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혼색계의 특징과 현색계의 특징 어떻게 또 표준을 만드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혼색계는 빛의 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간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빛으로 이렇게 빨간 조명과 노란 조명이 비쳤을 때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간격 사이를 등간격을 만들어서 눈으로 이렇게 이 정도가 간격이다라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간격을 만들고 또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등간격을 이렇게 정량화 시켜야 되잖아요. 척도화 시켜야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의 색은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빛의 색인 혼색계는 측색계라는 걸 사용합니다. 뭐 한다고요? 측색기 또는 측색계라고 해요. 측색기가 뭐야? 색을 측정하는 기계죠. 그래서 혼색계는 뭐가 필요하다? 측색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치화 시켜가지고 보통 표시를 한다. 무엇은? 혼색계는. 반대로 현색계는 실제 물체색이다 보니까 물체색, 색료를 서로 혼합으로 해가지고요. 색을 쭉 뽑습니다. 그리고서는 색을 뽑아놓은 상태에서 딱 간격을 선택해서 색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현색계는 뭐가 필요 없다? 뭐가 필요 없다? 측색기가 필요 없어요. 물체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체색인 현색계는 시감각과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지각을 기초로 한 심리적 참속성인 그러잖아요. 시지각.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또 현색계의 등간격은 정확한 등간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대충 이 정도가 가운데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지각에 의한, 시감각에 의한 간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 없다? 측색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물체색은 물리적 혼합. 물리적이 뭐예요? 실제로 이렇게 섞어 가지고 나온 간격의 양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이 주황이죠. 근데 그 주황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색 자체가 사실은 빨간색과 노란색을 50대 50으로 섞었을 때 나오는 양을 중간색이라고 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섞어보면 주황색이 어때요? 무슨 색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노란색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걸 현색계에서는 중간 정도 된다라고 등간격을 임의로, 그러니까 물리적 혼합이 아니에요. 시감각에 의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그냥 느끼는 그런 것에 의한 뭐예요? 그 표준을 정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물체색 현색계는 정확한 물리적인, 그러니까 색을 다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강에서 뭐 노랑으로 색을 변화를 주면 그라데이션이 쫙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3단계를 만든다든가 2단계를 만들 때 3단계를 만들면 전체적으로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양을 적었을 때 딱 혼합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 대충 이 정도가 간격이 중간 정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고 선택을 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섞어서 정확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다? 이 현색계.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다? 측색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기 시험 볼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 혼색계는 실제 빛의 혼합이다 보니까 물리적 혼색도 되는 거예요. 실제 3분의 1을 섞고 3분의 1을 섞으면 딱 나와요. 근데 물체색은 혼색계는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빨간색과 노란색을 2분의 1, 2분의 1 섞으면 주황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현색계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2분의 1씩 섞으면 더
주황색이긴 하지만 많이 빨간 주황색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색계는 물리적인 그 양에 의한 등간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감각에 의한 것이고 혼색계는 어때요? 물리적인 혼색과 시감각 혼색을 같이 한, 그래서 뭘 이용한다? 측색기를 이용해서 만든 무엇이다? 표색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색계 같은 경우는 인간의 색 지각을 기초로 한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고서는 그 색을 이렇게 뽑아내서 배열을 해가지고 그 표준을 만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색표집들을 만들게 돼요. 표집, 색표집.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시험 볼 때 KS 색종이라든가 IRI 색종이 쓸 거거든요. 그것도 나름 색표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혼색계와 현색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혼색계는 측색기를 사용하고 현색계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현색계는 왜 시감각에 의해서 보고 물리적 혼색이 아니다. 뭐 2분의 1 이렇게 섞는 게 아니다. 보고 느낌과 감각으로 대충 이 정도가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표준을 만드는 것이고, 이 혼색계는 물리적으로 2분의 1, 2분의 1 하면 거의 맞아요. 그리고 시감각에 의한 정확한 등간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뭐가 필요하다? 측색기에 의한 수치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LA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해요? L은 뭐 30, A는 마이너스 1, B는 0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특징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자, 오늘 요것만 이해를 하셔도 이후에 배울 내용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색이 있었잖아요. 그죠? 빛의 색이 있어요. 광원, 빛의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색료를 사용하는 물체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을 정하게 된다면 그 두 가지에 대한 표준을 정할 것이고, 이 이후에 배울 관리도 마찬가지, 빛에 대한 색에 대한 관리, 물체색에 대한 관리,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표준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표색계라고 얘기하는데, 빛의 색인 RGB에 관련한 혼색계와 물체색인 현색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색계는 대표적인 게 CI 표준 표색계가 있고, 현색계의 대표적인 것은 먼셀, NCS, PCCS, DIN, 그 다음에 요즘에 RAL이라는 것도 시험에 아주 나오고 있다 이거죠. 가장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먼셀 표색계고요. 그 다음 CI 표준 표색계는 XYZ, YXY, 그 다음 LAB, LCH, LUV라는 표색계가 또 그 안에 또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카나다 오스트발트는 혼색계도 포함이 되고 현색계도 포함이 되는 그러한 표색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혼색계는 빛의 색의 표준을 정하다 보니까 시감각, 눈으로 보고 등간격을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눈으로 보고 거기에 물리적 혼색, 색들을 섞었을 때 실제 나오는 게 거의 물리적 혼색과 비슷해요. 2분의 1, 2분의 1 섞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시감각으로만 할 수 없다 보니까 혼색을 해서 그 표준을 만들 수 없으니까 측색기, 색을 측정하는 기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물체색인 현색계는 실제 물체색들을 섞어가는데 물리적인 혼색으로는 어때요? 2분의 1, 2분의 1 섞으면 그게 중간이냐? 안 그렇습니다. 빨강이 노랑보다 훨씬 어떻습니까? 어둡고 좀 더 그 색상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노란색이 더 많이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실제 에너지, 실제 힘, 실제 양을 섞어서 등간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정량적인 색을 쫙 섞으면 쭉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 정도가 중간 정도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시감각을 이용해서 딱 뽑아가지고 요걸 표준으로 하자라고 정한 게 바로 현색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요걸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혹시 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필기 선생님 강의 듣고 실기도 저한테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아요. 제가 조금 잘 가르치거든요. 죄송합니다. 재수없죠, 그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고 여러분이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CI 표준 표색계부터 공부를 할 것이고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색채 체계에 대한 공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건 색채 체계에서는 우리나라 옛날 우리 전통 색 표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우리나라의 전통 표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표준하면 이제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 생명법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생명법이 뭐죠? 세계 이름을 정하는 체계, 방법. 이것을 우리는 생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거기까지 딱 공부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색채 체계에 대한 공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색채 체계와 함께 이제 마무리가 딱 돼요. 뭐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관화, 객관화 시키는 것.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그것도 추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렵습니까? 자, 이해 안 돼요? 그럼 제가 강의를 너무 못하는 거네, 그지? 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는 또 뒷부분의 강의를 듣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을 또 수험서를 보고 여기까지 또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다음 시간에 우리 CI 표준표 새끼부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